우리 정부는 오늘에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 동참 국가에 한국을 넣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나서야 뒷북 동참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 및 우방국들의 수출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고, 정부는 나흘 만에 뒷북 수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규제 면제 국가에 포함될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은행의 국제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스위프트 배제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합니다. 러시아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대러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그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고,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런 결정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가스관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난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한 한국의 조처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국가 부도 사태,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 고비는 바로 내일입니다.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자신들 제재에 동참한 48개 나라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할 태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업이 우리 기업의 채무를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돈인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도 1,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서방 측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Можно уже уверенно сказать, что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ровалилась.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ицкрига не удалась. 반면 서방 국가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에 참가한 국가들로 앞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Днем о мерах виз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в связи с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ряда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Это так?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такую массовую кампанию по уничтожению. 황당한 제재 역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양쪽 모두의 발을 담근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에게 재정 지원 약속 등 러브콜을 받는 한편 서방 수출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싼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전달 대비 약 28% 늘리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선 서방의 제재를 인도와 중국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덕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월에서 5월 사이 러시아의 경상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하는 등 오히려 경제 지표가 호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살상 무기를 공급한 일이 없다고 답하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Ми потребуємо літаки, танки, інша бронетехніка, артилерійські системи, що може бути незамінним для нас. Надати необхідну зброю Україні означає не тільки врятувати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не тільки дати нам можливість.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미국이 체코를 통해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에 쏠린 관심이 크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무기 수출 선두권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4대 방산 수출국 입성이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를 매입한 후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와 초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체코 일간지 MFDNES는 지난달 30일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9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1,7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전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엔 휴대용 대전차 무기 현궁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1일 일본 지지통신도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한국산 무기는 30억 달러 규모로 이르의 지원액으로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 약 28조 8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었죠. 그런데 최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무기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청을 두고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무기 지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보낸 캐나다가 지원 물량만큼 부족해진 자국 물량을 수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문의해온 겁니다. 카나다 측에서 그 155mm 탄약 이것이 수출이 가능한지 저희에게 문의해온 바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소총 같은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방탄조끼나 의약품 같은 비살상 물자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회 지원이라는 묘안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나라에 우리가 해당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방안이 추진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캐나다 정부의 10만 발 요청에 작전성 검토와 소요량 분석을 해봤는데 지원 가능한 걸로 나왔다며 캐나다에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 풍산에 주면 풍산은 캐나다에 10만 발을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산은 캐나다로부터 돈을 받고 10만 발을 새로 만들어 우리 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캐나다 측이 풍산에 지불하는 가격은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 같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격 인하분을 부담함으로써
인하분만큼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네,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비슷한데 크랩의 차체가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최근 크랩 자주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수출된 장비니까 간접적인 형태긴 하지만 국산 무기 체계가 처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부 엔진부터 차체가 K9과 동일해 외형도 매우 흡사합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 100여 대를 직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 크랩에 사용해왔는데 이 크랩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포탄뿐 아니라 전차와 장갑차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국산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폴란드가 지난 3월 고속 유탄 기관총, 전차, 장갑차 등 국산 무기의 수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준비가 가장 빠른 국산 무기는 대전차용으로도 쓰이는 K4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방사청은 최근 K4 275정에 대해 폴란드로의 예비 수출을 승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K2 전차, K21 장갑차의 경우 협상과 생산 기간 등을 감안하면 수출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수출을 추진하는 155mm 포탄 10만 발처럼 폴란드에 대한 국산 무기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인하할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소련 침공을 겪으며 전국토가 전쟁의 참화를 입은 아픈 역사가 있죠.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 맞선 나토 회원국 최전선이 된 폴란드,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무기를 7조 원어치나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Broń kupuje się z przyjaznego kraju, który gwarantuje dobry serwis, dobrą jakość i świetną współpracę w przyszłości. 지난해 7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간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상무기 분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영국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25개국의 장성급 인사와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한국을 콕 집어 직접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목해 경고를 보낸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리한 전황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의 행보를 경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Republic of Korea think if we resumed our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would you be happy? 자, 크림대교 폭발 이후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제 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푸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러시아 정치인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It was always openly on the table and people were saying, listen, that's a proof that Putin is waging genocidal war. 오늘의 첫 번째 브리핑, 뉴욕의 XX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알파벳 X를 넣어서 대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XX 발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비속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장소는
미국 뉴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Он, конечно, но на Apparently, the only thing in today's address by Russia, in this torrent of lies worthy of reaction, is the inappropriate slang used when mentioning a p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the president of Ukraine. 닮은 꼴 지도자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의 한 기업인 푸틴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Про Путина, я думаю, что его нужно судить. Судить и повесит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드리엔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말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방사성 폭탄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을 제조할 과학적,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동기도 갖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방사성 폭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시설을 파악했으며 이는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연쇄적 주장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확전의 빌미를 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lse allegation being used as a pretext for further escalation, and we've made clear we reject these allegations. 나토와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허위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 Unión Europea rechaza toda forma de escalada y consideramos una enorme irresponsabilidad por parte de Rusia cualquier tipo de amenaza en este sentido. 러시아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Организация Украины имеет конкретное поручение по созданию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грязной бомбы. The allegations that Ukraine is building a dirty bomb are false.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최근 징집된 예비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부터 징집 예비군을 최소한의 훈련만 시킨 뒤 전선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력 부족이 심각해 서둘러 투입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전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Ми бачимо вже зараз серед загиблих окупантів і тих, хто був забраний просто тиждень чи два тому. Людей не готували до бойових дій, у них немає жодного досвіду, щоб воювати. 앞서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발령 2주 만에 목표의 3분의 2인 20만 명을 징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본격 투입돼도 전사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반 롬피 상임의장,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EU 자유무역 협정, 즉 FTA 발효 이후 유럽산 농축산물 수입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RCEP, CPTPP 등 거대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산 농산물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서 체결한 FTA 사례를 보면 사전 농업 피해 조사도 부실한 데다 지원 대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에 앞서 정부는 사전 농업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에서 추산된 피해액의 4배가 넘는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 전후 농업 분야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후 5년간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농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발효 5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보다 유럽 업체들이 더욱더 많은 실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자동차 금액은 26억 유로에서 40억 유로로 5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FTA로 국내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유럽 업체들과 비교하면 국내 업체들은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8개 회원국을 둔 세계 최대 경제 블록, 바로 EU, 유럽연합이죠. 우리나라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5년간 연평균 3억 6천만 달러씩 무역수지 흑자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수산업에서는 피해를 보지만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 테니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지난 3년간 성적표를 보니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져온 지난 3년 동안 유럽 수입차 판매량은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차의 유럽 수출은 해마다 40만 대 안팎으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2010년 147억 달러 무역 흑자에서 지난해엔 74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FTA 체결 이후 무역 수지가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겁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유럽산 제품의 수입은 증가했는데 우리 제품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2,000개가 줄었고 농수산업은 마이너스 3,000개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15,000개가 만들어졌으나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산업 전체로는 10,0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한 EU FTA의 5년간 고용 창출은 3만 개 예측에서 10,000개 실적으로 나타나 전망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194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12년에 7억 3천만 달러의 적자로 반전됐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91억 4천만 달러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FTA 격인 경제동반자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5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습니다. EU 측은 경제동반자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면 EU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 97%의 관세가 철폐돼 연간 1조 3천억 원 상당의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상품은 2011년 한 EU FTA 발효 이후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EU와 일본 간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로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도 RCEP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CPTPP 가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껏 체결했던 FTA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 FTA가 추진되면서 국내 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올 2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RCEP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초대형 FTA입니다. RCEP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들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등 국내 농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정부는 RCEP으로 인해 국내 농업 생산액이 향후 20년간 1,5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RCEP 협상 내용에 따라 농산물 63.7%의 관세가 20년 내 철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은 대부분 농업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PTPP의 개방 수준은
RCEP보다 높습니다. CPTPP 관세 철폐율은 95.6%에 달해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식물 위생 검역 규범의 구획화 개념 도입도 농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획화란 한 국가의 특정 지역 또는 농장에서 병해충, 가축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수입은 허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축산물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막을 비관세 카드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강원도 춘천에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레고랜드 측은 영국 런던에서 한국 투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린 한국 투자 설명회에는 유럽 기업 2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무역을 해보니까 상품이 많이 팔리니까 아니 그냥 하지 말고 공장을 차리자 한국에. 그래서 투자가 따라오는 거죠. 무역이 먼저 들어오고 투자가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설명회에서 세계적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멀린그룹은 강원도 춘천에 우선 1억 달러, 1,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huncheon City in Kangwon Province is the ideal location for us. It is located only about 45 minutes by train in the future from Seoul Center and an easy drive for about 60 kilometers on the motorway out to Chuncheon.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도의 출자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의 빚 2천억 원을 보증선 강원도가 당장 빚을 갚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선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과 특수 목적법인인 아이원 제1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마다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마다 돈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건데요. 지방 부동산 현장은 물론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양도 잘 됐고 공사도 순조로 왔는데 건축 자재 어음 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돈줄은 더욱 졸아들었습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대출 보증을 서고도 빚을 대신 못 갚겠다 말을 바꾼 마당에 어느 회사의 보증인들 믿을 수 있겠냐는 심리가 시장을 뒤덮은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조차 오는 28일 만기인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 4곳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보장된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112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지역의 주력 업종은 예상과 달리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농산물의 소비와 생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뒤 1년 동안 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 물량이 전년도보다 각각 17%와 44% 증가했습니다. 이런 오렌지 같은 외국산 과일의 가격이 더 내려가고 물량 국채가 더욱 심해지면 토종의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지만 파행됐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개정 협상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를 이미 계약될 만큼 계약돼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계약합니다. 농축산업을 죽이는 한미 FTA 해결하라! 단체들은 한미 FTA로 농축산업의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그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FTA 체결을 비켜갔던 쌀 개방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걸 이번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자칫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 협상에 미국이 쌀 개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이른바 라이스벨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쌀을 비롯한 16개 관련 품목을 빼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40만여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 정도는 미국 쌀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주로 쓰는 밥쌀용의 경우 수입량의 80%를 미국산이 차지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농민들이 쌀 수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통한 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한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애야 하는 관세는 부과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첫 만남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부문인 농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농업 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철강 관세와 연계해 진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수입 물량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안전환경 기준 완화와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 트럭에 부과될 관세 철폐 기간 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두 나라 모두의 좋은 쪽으로 개정해보자는 건데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업종은 우리 쪽에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는 일본산이나 유럽산과 달리 관세가 없어 이점을 누렸지만 관세가 부활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은 19조 원 줄고 일자리는 15만 개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관세를 없애자고 요구한 농산물 쪽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 시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FTA가 발효된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6년에 협상을 시작해 6년 만인 2012년에 발효됐습니다.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던 농가들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FTA 체결 당시 농가의 반발을 불러왔던 쇠고기 수입의 경우 연평균 약 13% 증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소사육 농가 수는 10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40% 넘게 줄었습니다. 축산물 자급률이 반토막 났으며 축산 농가 수도 급감했습니다. 2026년 관세 제로와 혈압과 폭등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미국 농부들은 미국 정부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작물을 파괴하라. 농작물을 파괴하면 일반 수매가의 1.5배를 정부에서 지불하겠다. 만일 작물을 없애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빌 게이츠는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바이든 정부는 빌 게이츠의 탄소 중립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농작물을 파괴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농부들이 올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s it true that the government is paying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And the simple answer to that is yes, they are.
I initially heard about the government paying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I thought it was a load of bullshit. Well, lo and behold, we received our destruction notice the other day. So basically, there was two options on how to destroy the crop. The government could fly on Agent Orange, or we could manually destroy the crop ourselves. But we put too much blood, sweat, and tears in it to let them destroy it, so we decided to manually do it ourselves. Basically, it said if we used a lawnmower to destroy the crop, we could receive an extra $600 an acre. Something about the low carbon footprint or something. So that's what we're doing. Now, they really didn't tell us how many acres to destroy. They just said get after it and we'll be watching you from satellite. We'll give you a call when you've destroyed enough. So I better get back after it. So me and my coworker got talking today and something came up that I didn't really think about when my dad mentioned it to me. He's worke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for over 40 years. This year, farmers are being offered 1.5 times the value of their crops to destroy them. They're also being tol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y will not receive subsidies for farming if they refuse to destroy their crop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the farmer cannot afford to provide you with food based upon the taxes the government is levying on him if the government doesn't in turn give him back his tax money to provide you with food. They're not going to subsidize them if they don't destroy the crops. They'll pay them more than what it's worth, and they want them to destroy it, and they'll still get their subsidies. They're trying to create a food shortage. We've got 8 months to get our own food supply, or we're probably going to be facing mass starvation.